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뭐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보고, 그렇다면 또 그 사회적 경제 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럼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유형들은 뭐가 있고, 또 그런 유형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된 다음에는 어떤 공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 이란 무엇인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지금같이 이제 그 소득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들을 새로 이제 창출하고 뭐 이런 공동 이익과 어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과 또는 사회 연대. 네, 상호 협력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과의 어떤 협력 또는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또는 뭐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단위고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크게 이제 5가지의 형태의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요즘 이제 마을에 마을 공동체 사업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자활 기업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익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5가지의 그 조직의 형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영리 기업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이제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1인 1표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걸 통해 자율경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리 추구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이익 공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사회의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하여서 어떤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일반 영리기업과는 경쟁 구도가 되겠지만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시장과 정부의 어떤 보완책, 시장도 할 수 없고 정부도 하기 어려운 대기업들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3의 섹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이제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본다고 했고, 이제 저희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이제 있는데, 그럼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10년도인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무엇을 추구하면서 네, 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하는 이제 교육 장소라면 제가 네, 기회를 드리고 맞추시면 사탕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건 좀 가능하지가 않겠네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2가지의 큰 트랙이 있다면 첫 번째 주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 트랙이 바로 사회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은 무조건 다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있어요. 사회적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희 에듀토키 디자인 연구소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교육생들이 즐겁고 교수자의 목표가 충분히 효과성 있게 나타나는 그런 툴킷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바람직한 교육의 형태를 추구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제2의 일자리도 저희는 추구하고 또 일거리도 드리는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무엇을 하는 기업일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 활동을 하는 거, 영리 기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느라고 참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더라도 영리적인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서 거북이처럼 늦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이나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위치를 이제 본다면 이전에 전통적으로 비영리 기관, 지금도 이제 비영리 단체들은 있죠.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공공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으면 우리 옆에는 전통적인 기업, 영리 기업인 거죠.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자본주의에서는 영리 기업에 들어가죠. 이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기관의 딱 가운데에 있는 거죠. 양쪽 것들을 다 취하고 있다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하면 제 마음대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신고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나도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추구하고 있고 영리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고하시면서 사회적 기업이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증제도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경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따라서 가는데 저희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왔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합니다. 매년 이제 한 2월, 3월 정도 되면요, 떠요. 공고문이 떠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 하면 예비 창업 단계가 있고 기창업 단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창업자로 들어갔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이미 낸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 창업 단계는 자기가 무엇인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서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대표가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대표를 사회적 기업가로 잘 육성시키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대표한테 잘 가르쳐서 사회적 기업가를 만들고 그 대표와 함께 직원분들이랑 다 이제 서로 이제 합심을 해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고 그걸 이제 맞추어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의 그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 심사를 이제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이 경로를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하시게끔 이제 그 운전면허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죠? 일단 필기 시험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를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필기 시험이 다 이제 공부해서 다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실기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다 합격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끝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 연습을 하셔야 실제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또 이제 그 인증 사회적 기업 준비를 하는 단계가 주행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따시면 이제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의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는 거는 이제 보통 저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거치는 단계고 만약에 영리 기업을 하시다가 나도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나도 사회적 기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셔도 돼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육성 사업 거치지 않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운전면허증 딸 때도 아 나는 필기 공부 뭐 따로 학원 가서 하지 않아도 혼자 다 독학으로 할 수 있고, 또 주행 연습도 뭐 집에 있는 차나 뭐 옆에 친구 차 빌려가지고 다 연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요건만 갖추실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맞게 심사에 통과가 되시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그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심사를 신청할 때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이 유형을 제가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은 총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어요. 저희도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또는 뭐 시니어분들이나 또는 어디 그 취약계층 분들에게 자활기관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의 이분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툴kit들을 무료로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사회 서비스를 실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저는 이제 축적을 해놓고 확인서를 받고 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저는 제 영리기업 활동을 하는 중에 30% 이상은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고 30% 이상 이게 이제 저기 실천을 하셨군요라고 하면 그 요건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형은 말 그대로 내가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명을 이제 고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4명이 됐고 6명이 됐고 이렇게 계속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계속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돌봄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아이들 그 마찬가지 그것도 돌봄이죠. 그러니까 시니어 돌봄 사업이나 또는 유아 아이들 돌봄 사업이나 이런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자리 제공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봄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약계층이거나 특히 이제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들이고요. 한 가지 참 말씀드릴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일반 우리들이 말하는 취약계층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이 사회에서 일상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소득 하나로만 봤을 때 어떤 소득 그 분위가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떤 그 소득으로 그 뭐 몇인 가족에서 얼마 이하로 이제 소득이 된다 이랬을 때 그 취약계층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의 취약계층은 그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12가지의 어떤 취약계층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경력단절 여성분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면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월급을 받으면서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육아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노인분이 계시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쉬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취업을 하고자 원해서 그 각 지역의 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든지 동부여성 발전센터라든지 이런데 또는 고용부나 워크넷 이런데 나는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으로 성공 패키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거나 또는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만 이분들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하거나 그분들과 뭔가 사업을 같이 하거나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했거나 이렇다면은 그분들을 이제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고요. 또는 이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시거나 또는 또 장애인이시거나 또는 그 어디죠? 교도소. 네, 교도소에 다녀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꾸미시려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그 항목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분의 소득이나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다 불문하고 무조건 취약계층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조건을 잘 보셔가지고 그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런 형태가 일자리 제공형이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은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있는, 그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지역 사람들만 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공헌형이고요. 이제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가 혼합이 됐거나 일자리 제공형과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이 혼합이 되거나 이렇게 대부분은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형이라고 많이 하고요. 마지막에 그 창의혁신형. 창의혁신형은 옛날엔 기타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이게 사회 서비스인지 일자리 제공형인지 두 가지를 딱히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는 있는데 정성적으로는 추구하는 게 맞지만 정량적으로 이거를 딱히 그 계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엔 다 창의혁신형, 이전에 이제 기타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해서 이제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의혁신형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새로운 신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창의혁신형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창의혁신형이 그래서 많기 때문에 경쟁력도 굉장히 세고 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창의혁신형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게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사이트에 이게 공유가 또 안 되네요. 오늘 중요지? 네. 이거를 어느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나오네요. 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도 쭉 설명이 되었고요. 아까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과 전통적인 기업 사이에 어떤 그 수익 창출을 활동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인증 요건을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직 형태, 또 유급 근로자는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정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윤을 낼 때는 어떤 사회적 목적을 통해서 이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증 요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제도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들을 하면은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그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예를 든다면 장애인분들이 만드시는 그 뭐 생산품이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퀄리티는 이제 다 좋을 텐데 만드시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역시 그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함과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을 그래도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매출을 내거나 이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나라에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이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경영적인 거나 뭐 판로 지원이나 이런 다양한 면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해준다고 그러죠. 일정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 해주고
그다음에 3년이에요. 3년 이내까지 인큐베이팅 해주고 3년 이상 됐을 때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3년까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회사들은 3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3년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고, 그다음에 3년 이상 버텨내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팅 단계를 가면서 이제 더 많은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저희도 이제 더 많은 판로나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은 여러 가지 지원해줘요.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걸 지원해줘서 어떤 시제품 개발이나 또는 어떤 동영상 제작이나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기도 하시고, 세금이나 이런 그 보험료 지원도 해주시고, 또는 제가 돈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양산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리로 해서 융자도 이제 받을 수 있고, 판로 지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공공 조달이나 이런 쪽에 판로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경영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하시는 대표님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먼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저거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지, 경영을 다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력이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한데, 이분들이 그런 의지는 있고 좋은 취지와 의도가 있으니 이분들에게 경영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이제 주시고 컨설팅 해주시면서 자원 연계까지, 뭐 인적 자원, 어떤 물적 자원, 이런 프로보노들, 또는 해외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이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 사례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뭐 혼합형, 기타 혁신형.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고 싶다. 그러고 나는 사회적 기업가가 좋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어떤 형으로 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고 그쪽으로 유형에 맞게 내 사업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계획을 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좋은 그 공유할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